많은 법조인이 있고 헌법재판관을 감당하기에 훌륭하신 후보자들이 많이 있을 텐데 왜 이완규 법제처장을 지명했을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친분 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인선이 아닌가라고 또 많은 분들은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주진우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저는 법조계 오래 있었지 않습니까? 법조계 평판으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완규 법제처장 같은 경우는 그 처장을 하기 전에도 법학 박사이면서 굉장히 이론가로서 교수들하고도 엄청나게 많은 네. 연구를 많이 해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걸로 이미 법조계의 정평이 나 있고 자질론으로 얘기하면 지금 민주당에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추천했던 마은혁 정계선 후보만 절대 못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품이나 실력이나 검사 출신이죠? 예. 근데 그 출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 예전에 헌법재판관을 할 때에도 검사 출신을 전부 다 법관 출신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도 형사사법 절차나 이런 것들에 대한 헌법상 보호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검사 출신의 헌법재판관들이 임명해왔어요. 검사 출신 뭐 대법관도 있고 헌법재판소장도 있었죠. 지금은 오히려 검사 출신이 한 명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판사 출신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출신을 가지고 문제 삼는 거는 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이완규 법제처장 대통령 자체가 법조인 출신이잖아요. 그냥 친분이나 예를 들어 아는 법조인으로 한다 그러면 너무나 많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대통령은 지금 탄핵이 인용돼서 이미 지금 대통령직을 잃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한덕수 총리가 이완규 법제처장이 한 명 들어간다라고 해서 그게 헌재 구도에서 지금 어떤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까? 오히려 반대로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은 민주당 주장했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임기를 연장했다라고 하면 6명이 민주당 베이스에서 추천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있는 이재명 대표 재판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형사처벌 조항조차도 다 위헌 결정을 할 수 있을 만큼 6편은 몰린 거거든요. 지금 한덕수 총리가 2명을 지명해도 실제로 헌재는 어느 진영에서도 6명을 차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게 더 균형이 있다고 한덕수 대행의 독자적인 인선이다. 주진우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네. 예. 어떻게 보세요? 절대 동의 못하겠고요. 법제처장으로 간 거부터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직무정지 됐을 때 검찰총장에서 이제 목숨 걸고 이제 무죄를 주장하는 거 그런 인터뷰를 했던 거 그리고 이제 법제처장 이제 당선되고 나서 13일 날 그죠? 13일 날 임명이 됐죠. 9일 날 그렇죠. 9일 날인가 내정이 되고 13일 날 취임 직후죠. 된 거. 그런 걸 봤을 때 과연 한덕수가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 탄핵이 4월 4일인가요? 탄핵 인용된 게. 네, 4월 4일이죠. 4월 4일 되고 나서 한덕수가 과연 무슨 걸 통해서 재청을 받아서 어떻게 했을 거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윤석열이 아니면 이거 불가능한 인사예요. 어떻게 한덕수가 임명을 안 하겠다고 그리고 그 고유 권한에 대해서는 손을 안 대겠다고 자제하겠다고 민주당이 압박한다고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이 뜬금없이 이완규를 임명합니까? 그리고 이완규는 제가 내란 국조특위에서도 봤지만요. 이 기본적인 자세가 안 돼 있는 사람이더라니까요. 그렇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니 대화를 해보면 알잖아요. 본인도 옆에서 지켜보고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굉장히 균형 잡힌 법조인 그리고 탄핵 인용 내란 수계와 친분이 있고 어찌 됐든 이 문제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임명했느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권한 대행이 이게 한 게 법적으로 맞느냐 그리고 민주적 정당성을 담보하고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권한쟁의 심판 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그래서 이 임명의 효력을 중단시키고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의견을 들어보겠다. 그때까지 중단시키겠다는 건데 우원식 국회의장도 인사청문 요청서가 오더라도 안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사청문회법을 보면 어쨌든 보내고 나서 20일 안에 만약에 국회에서 아무런 의견이 없으면 다음에 12일 이내에 다시 한번 보내줄 것을 요청하고 그리고 안 오면은 그냥 임명할 물론 하루를 할 수도 있고 이틀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이다. 법적 검토를 다 마쳤다라고 하는데 민주당의 법적 대응이 이번에
저 EBS 사장 임명도 또 법원에 의해서 제동이 걸렸는데 뭐 그렇게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를 하신 겁니까? 그렇죠. 이제 뭐 권한쟁의부터 시작해서 가처분, 그다음에 행정소송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헌법재판소 에 이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하는 것도 있지만 그다음에 법원에 이제 행정소송까지 다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적법하게 지명된 인사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지금의 헌법재판소에서 받고 있던 사람들, 그럼 국회의 어떤 심의권 자체를 침해하는 거잖아요.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인사청문회 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려고 한다. 그렇죠. 왜냐하면 적법하게 지명된 인사가 아니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헌법재판소에서 놀고 있지 않다. 계속 심판을 하고 있다. 그러면 거기서 심판받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나 저 사람한테 심판 못 받겠다.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그잖아요. 권한쟁의 심판 또 청구할 수도 있는 거고 행정소송 청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당사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권한대행이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신분에 있는 대통령하고 엄연히 다른 거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 전 국민이 투표를 통해서 선출한 대통령, 국가 수반에 대해서 수반의 고유 권한에 대해서 권한대행이 이거를 지명을 한 거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부승찬 의원 이야기 여기까지 듣고요. 우리 주진우 의원도 당연히 말씀하실 기회를 드릴 텐데 그 전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늘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데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고 또 주진우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기가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한 것 같습니다. 한덕수 총리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죠. 좀 오버하신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미스터 법질서입니다. 헌법재판관으로서 손색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마흔역과 비교했을 때는 천양지차인 사람이다. 네, 이제는 여당과 야당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죠. 대통령이 파면됐기 때문에 제1당과 제2당의 대표와 원내대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늘 우리 청취자분들, 국민들이 뭐 정치권을 바라보면서 갖는 생각이 바로 이런 걸 것 같아요. 같은 사안을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나도 정반대고 예측이 가능한 이재명 대표는 한덕수 대행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고 또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완규 후보자가 아주 훌륭한 미스터 클린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주진우 의원 어떻게 정리하시겠습니까? 네. 민주당의 법적 대응 방침에 대해서는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헌법을 사실 임의로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제동이 걸린 적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탄핵소추만 하더라도 지금 몇 번째 계속 기각입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 헌법적인 논란이 있는 부분들을 각자 이제 정당이 유리하게 해석하다 보니까 나온 해석인데요. 이 부분은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거리된 경우와 기타 사고가 된 경우를 좀 구분해서 보는 시각이 강합니다. 지금은 대통령이 완전히 거리가 된 상황이고 그런 상태에서 국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일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효력정지 가처분이나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해서 저는 헌재가 그동안 헌법재판소의 구인 체제를 강조해온 헌재 결정이 있었던 적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뒤집어서 그 추천 경로에 따라서 대통령 지명은 못하고 대법원장 지명은 임명해야 되고 국회가 추천하면 또 임명해야 된다. 이렇게 기교적으로 나눠서 헌재가 제동을 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헌재가 제동을 걸지 않는 이상 이것은 민주당은 원천 무효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저는 무리한 주장입니다. 기본적으로 법적인 효력은 발생하는 것이고요. 헌재가 제동을 걸지 않는 이상 헌법재판관으로 적법하게 임명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국회의장이 인사청문 보고서를 요청서가 와도 받지 않겠다 했는데 이거는 사실상의 어떤 접수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건데 인사청문회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20일 내에 어떤 사정이든 이것을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헌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균형 잡힌 결정을 당연히 내려줄 것으로 믿습니다. 네, 지금 SBS 법조기자들 헌법재판소에 현재 8명이죠. 마은혁
재판관이 오늘 임명이 됐으니까 9명이라고 치면 진보가 5명, 중도가 김영두 재판관 해서 1명, 보수가 정영식, 김복형, 조한창 해서 3명, 5대 1대 3의 구도인데 이번에 한덕수 대행이 지명한 두 후보자가 만약에 임명이 된다면 진보 셋, 중도 1, 보수 5 역전이 된다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헌법재판소가 얼마나 중요한 기관인지 이번에 탄핵 심판을 보면서 국민들이 다시 한번 느꼈는데 2달 뒤에 2달도 채 안 남은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새로 선출될 대통령이 구성을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지금 이 거리 체제에서 대행이 임명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대통령의 인사권을 대통령 권한 대행이 행사할 수 있느냐. 헌법기관 구성. 이거를 이게 두 가지 쟁점이다.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네. 뭐 더 보태실 말씀 있습니까? 어느 진영도 6명이 안 되는 게 바람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6명이 안 되면 할 수 있는 게 위헌법률 이런 것들이 다 안 되거든요. 이게 아까 좀 정정하고 싶은 게 뭐냐면 뭐 민주당이 탄핵만 하고 이게 보면은 헌재에서 이제 국회의 권한이다. 탄핵 소추 남발이 아니다. 항상 결정문에 그렇게 적혀서 나옵니다. 국회가 할 수 있는 거는 국회가 할 수 있는 거를 한 거죠. 그거를 가지고 뭐 탄핵 남발이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 옳지 못하고 보고요. 네. 그래도 우리는 기준이 있고 정답을 찾는다면 굳이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헌재 결정문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당사자가 했던 말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뭐 개헌 논쟁도 될 텐데 그러면은 뭐 국회에서 개헌특위 만들 필요가 뭐 있어요. 이게 대통령이 고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면 이것도 긴박하다 그러면 그 권한대행이 개헌 발의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뭐 앞서 본 것처럼 민주당은 지금 강하게 반발하면서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게 실효성은 있는 겁니까? 네, 앞서 리포트에서 봤듯이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더라도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30일 정도가 지나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들을 임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민주당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가처분 신청을 검토 중인데 국회가 심판 청구 자격이 있느냐? 이게 또 논란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목 재판관 지명권을 행사한 게 국회의 권한 침해가 아닌 대통령의 권한 침해로 봐야 한다는 견해도 있거든요. 또 앞서 언급한 3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 심판이나 가처분에 대한 결정을 내릴지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제 돌아보면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이제 지명한 적은 있는데 그게 이제 다시 생각해 보면 대통령 몫의 그 후보자는 아니었다는 뜻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그러니까 2017년이죠.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선혜 전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적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 재판관은 대통령 몫이 아니라 대법원장이 지명한 후보자였고요. 황교안 대행은 대통령 몫이었던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임은 지명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가 현상 유지 같은 소극적인 권한에 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법을 떠나서요. 지난해 12월 한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포함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임명을 보류했을 땐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 행사를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거든요. 물론 그 사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상황 등을 언급하긴 했지만 한 대행이 말을 바꿨다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대선이 2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이 시점에 한 대행 오늘 이렇게 지명한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네, 오늘 지명은 일단 정치적 결단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오는 6월 3일 대선에서 정권 교체가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새 정권 출범 전 보수의회 헌법재판소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만약 정권 교체가 되면 민주당이 행정, 입법 권력을 쥐게 되는데 사법 권력까지 넘어가는 것 맞겠다는 계산이 깔린 게 아니냐는 거죠. 그렇다고 민주당이 한 대행을 다시 탄핵소추해 직무를 정지시키면 한 대행이 보수 진영의 대선 주자로 부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 국민의힘에선 한덕수 차출론이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 한 고위 관계자는 SBS와의 통화에서 한덕수 차출론을 지지하는 의견이 당내 많이 있다. 진지한 의견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습니다.